이쪽 끝으로 오세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쪽 끝으로 오세요. 너무 높잖아요. 이쪽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요. 그들이 왔고 그가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날아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입니다. 벼랑 끝에 선 그들. 떨어질까봐 두려워 떠는 그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죠. 그들이 이미 날 수 있다는 걸.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래서 밀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평생을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늘을 동경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죠. 내가 날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은 밀침입니다. 사고방식을 미묘하지만 극적으로 바꿀 그 순간의 용기. 이 글이 바로 그 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이론. 우리의 몸은 물론 여러 인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치유, 풍요, 기쁨,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의 깊은 열망.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순수 에너지,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바탕.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에너지.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양자장이라 부르고 영적 전통적으로는 프라나 기, 생명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둘째,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셋째,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 창조자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과학이 증명한 사실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미국 육군 연구소에서 놀라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널 어드번스에 실린 이 연구는 솔직히 말하면 현대 과학의 기초를 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자원자의 입안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해 DNA를 추출하고 그 DNA를 다른 방에 놓았죠. 샘플 제공자는 원래 방에 남아 있었고요. 연구진은 샘플 제공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영상, 코미디, 에로틱한 장면, 그리고 동시에 다른 방에 있는 DNA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샘플 제공자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순간 다른 방에 있던 DNA도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마치 여전히 몸속에 있는 것처럼요. 거리는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밖으로 DNA를 옮겼을 때도 500km 떨어진 곳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DNA에 전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DNA가 이미 연결되어 있었고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요. 이 실험이 밝혀낸 네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첫째, 살아있는 조직 사이에는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뭔가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 전자기파도 아니고
중력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장이죠.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비국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연결이죠. 둘째, 세포와 DNA는 이러한 에너지장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우리 몸의 100쪽의 세포들은 매 순간 대화하고 있습니다. 신경계나 혈액순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에너지장을 통해 즉각적으로 동시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감정은 살아있는 DNA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단순히 뇌 속 화학물질의 작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DNA의 나선 구조를 풀기도 하고 감기도 하는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입니다. 넷째, 이 영향력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한번 연결된 것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양자 역힘 현상이죠.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며 믿고 싶지 않아 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감정은 운반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픈 가족을,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들도 그들에게 즉각 전달되는 걸까요? 과학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심장은 뇌보다 5,000배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은 약 3m 밖까지 뻗어나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심장 에너지장과 상대방의 뇌파가 동기화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는 에너지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화난 사람 옆에 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 그건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장이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양자 역학이 당신을 깊이 충격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충격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죠. 양자 수준에서 보면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여러분의 손도, 이 책도, 공기도 모두 에너지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관찰자 효과입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보면 전자는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식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관찰하는 의식 자체가 양자 가능성을 하나의 확정된 현실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에너지의 언어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주민들은, 고대의 현자들은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실험실에서 증명하기 수천 년 전에요. 땅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그 시절, 비가 해주는 말을 알아듣고 곡식이 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 위대한 창조자와 대화하는 법을 알았고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미신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에너지의 언어. 우리가 잊어버린 순수 의식의 언어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레인 댄스를 생각해 보세요. 백인 정착민들은 그것을 우스꽝스러운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춤춘다고 비가 오나? 하지만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여러 기록이 증언합니다. 부족의 샤먼들이 의식을 행하면 며칠 안에 비가 내렸다고요.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식과 감정을 통해 그 에너지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요. 레인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 명상이었고 에너지 작업이었고 의도의 집중이었습니다. 부족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감정으로 비어 오라고 에너지장에 말을 걸었던 거죠. DNA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감정이 즉각적으로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원주민들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전호흡과 기, 수련. 우주의 에너지를 단전에 모으고 순환시키고 치유에 사용했습니다. 기공치료사들이 손을 대지 않고도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에너지장을 통한 실제 작용이죠. 중국의 기공수련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원리를 연마해 왔습니다. 기는 의념에 따라 움직인다. 의식이 에너지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관찰자 효과를, 양자 역학을 그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거죠.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는 이를 프라나라고 불렀습니다. 생명 에너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고 차크라를 통해 순환시키고 의식을 통해 정제하는 5,000년 된 에너지 과학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 명상을 배울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 쉬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몇 달 후 손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수련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였다는 걸. 항상 거기 있었지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죠. 조상들은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생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하나였고 서로와 하나였고 신과 하나였습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렀고 그들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에게 인사했습니다. 오, 위대한 빛이여,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의 교환이었죠. 감사의 감정이 실제로 태양의 에너지와 공명했습니다. 식사 전에는 음식에게 감사했습니다. 사냥한 동물의 영혼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내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순환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순환한다는 것을, 주고받고 변화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나 그 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류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 멀어지고 서로에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의 본질에서도 멀어졌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그들을 창조한 신으로부터요. 사람들은 분리되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과 사고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분리를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종교에서요. 너와 나는 다르다.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신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 이런 생각들이 거대한 펜듈럼을 만들어냈습니다. 펜듈럼. 바딤 젤란드가 말한 개념입니다.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에너지 구조, 사회 시스템, 고정관념, 집단 신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진자처럼 움직이며 우리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현실은 원래 이래. 남들처럼 살아야 해. 펜듈럼은 우리를 한정짓습니다. 나이로, 학력으로, 경력으로, 외모로 넌 이 정도 사람이야. 이것밖에 못해. 이 나이에 뭘 현실적으로 생각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틀 안에 가둡니다. 가능성을 차단하죠. 벼랑 끝에 서라는 말에 떨어질 거예요. 라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펜듈럼은 실체가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동의한 환상일 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는 건 우리 선택이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날개는 항상 거기 있었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 분리감은 우리 안에 공허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우리는 물건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 권력, 명예, 소유. 심리학자들은 이를 첫 번째 보편적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분리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두려움이죠.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질 것이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집착과 고통의 뿌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분리의식은 언어와 번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서구의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은연중에 신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신은 저 위에, 우리는 여기 아래. 멀고 닿을 수 없는 존재로요. 하지만 본래의 아람어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빛나는 하나이시여, 당신은 우리 안에서 빛나시고 우리 밖에서도 빛나십니다.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늘 환하게 빛나십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와 분리되어 있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의 창조적 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체이며 우리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언어가 만든 착각이었죠. DNA 실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500km 떨어져도 즉각 반응하는 DNA.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연결된 것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태초에 하나였습니다. 빅뱅의 그 최초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자그마한 변화란 우리가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펜듈럼은 우리를 한정짓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거두면 펜듈럼의 힘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펜듈럼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선택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의 순수 에너지로 현실을 창조하는 법입니다. 복잡한 의식도, 특별한 능력도, 수십 년의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택하세요. 양자물리학을 기억하시나요? 관찰하기 전까지 전자는 모든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확정되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당신, 실패한 당신, 건강한 당신, 아픈 당신,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양자 가능성으로요.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현실을 선택한다. 이 문장을 의식적으로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명확하게 선택하세요. 나는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현실을 선택한다. 나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현실을 선택한다. 선택하는 순간 펜듈럼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찰자로서의 힘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펜듈럼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창조자가 된 거죠. 둘째, 믿으세요. 선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100%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아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의심과 함께라도 믿어보는 겁니다. DNA 실험을 또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DNA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믿음의 감정입니다. 이게 진짜구나.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확신의 감정이 에너지장을 활성화합니다. 양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죠. 사실 원주민들이 레인 댄스를 출 때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까? 안 올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비가 온다. 그 확신이 현실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믿으면 나머지는 순수 에너지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끝난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조상들이 사용했던 기술들, 현대 과학이 검증한 실천법들, 그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공간에서의 창조, 세상이 시작되는 곳, 순수 공간.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양자장 또는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순수한 잠재력의 바다입니다. 명상가들은 이를 공 또는 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죠. 이 순수 공간에 접근하는 방법은 명상과 고요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고요히 있을 때 여러분은 순수 공간에 닿습니다. 펜듈럼의 소음이 사라지고 진짜 여러분, 관찰자로서의 의식이 깨어나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현실 창조자로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총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 1단계, 인식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 단계 인식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순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에너지다. 나는 에너지 존재다. 나는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인식이 바뀝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되죠. 고체로 보이던 것들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2단계.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에너지는 의식에 반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이 에너지장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 파동이 현실을 형성하죠.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파동을 만들고 부정적 현실을 끌어옵니다.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파동을 만들고 긍정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모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이죠.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마지막 3단계 소통입니다. 에너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순수 에너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단어가 아닙니다. 논리도 아니에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에너지의 언어입니다. 느낌이 주파수를 만들죠. DNA 실험에서 본 것처럼 감정은 즉각적으로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요. 두려움의 주파수는 낮고 무겁습니다. 사랑의 주파수는 높고 가볍죠. 분노는 혼란스러운 파동을 만들고 평화는 조화로운 파동을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창조의 주파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리듬이 가장 조화롭고 일관된 패턴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뇌파도 동기화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도가 가장 강력하게 현실화됩니다. 에너지로 삶 창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중심의 호흡법입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 다음 호흡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깊게요. 이제 의식을 심장으로 옮기세요. 마치 심장으로 숨 쉬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감사의 감정을 불러오세요. 지금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감사의 느낌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지게 하세요. 5분에서 10분간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기. 이게 열쇠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고 나는 지금 건강하다. 나는 돈을 벌 거야가 아니고 나는 지금 풍요롭다. 거짓말 같으신가요? 양자 수준에서는 이미 진실입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죠.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는 느낌. 그것이 기도다. 거리를 초월하는 치유와 축복, DNA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아픈 누군가, 심장 중심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사랑과 치유의 감정을 느끼세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이미 건강하고 행복한 것처럼요. 그 감정이 에너지장을 통해 즉각 전달됩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몇 년 전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명상하며 어머니께 치유의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받는 내내 네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는 실제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정이 전부입니다. 기도나 명상, 시각화, 이 모든 기술들의 핵심은 느낌입니다. 말이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느낌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떠올릴 때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몸으로, 가슴으로, 세포로 느껴야 해요. 아, 이제 괜찮구나.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느낌들이 양자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을 현실화해 주세요. 그리고 우주는 응답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이런 감정들도 에너지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더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주는 그것도 응답합니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니 의식하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 처음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를 떠올려 보세요. 벼랑 끝에서 떨던 그들을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날개를 다는 수술, 비행 기술을 배우는 긴 훈련? 아닙니다. 단지 밀침이었습니다. 스승이 살짝 밀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날았습니다. 날개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죠.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믿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라는 것,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꿉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분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항상 연결되어 있었구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으니까요. 에너지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무력감이 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창조자구나.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 전혀 작지 않습니다. 미묘하지만 극적이죠. 삶 전체가 바뀝니다. 펜듈럼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창조에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뭔가 달라졌어. 뭐 했어? 여러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날았죠. 당신은 이미 창조자입니다. 순수 에너지는 항상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에너지 존재였습니다. 단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순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적으로 살지 말고 의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선택하세요. 매 순간 어떤 현실을 사실지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요.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비와 대화하고 별과 소통하고 창조주와 하나 되는 것처럼요. 과학이 증명한 것처럼 감정이 DNA를 바꾸고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쪽 벼랑 끝으로 오세요. 떨어질 것 같다고요? 높다고요? 두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낍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은 밀침. 이 글이 그 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뛰어내리세요. 그리고 날아오르세요. 여러분은 이미 창조자입니다. 순수 에너지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여러분 밖에서도 빛나며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그 순수 에너지를.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창조하는 하루 되세요.